자, 오늘 사회 배움 주제는 6.25 전쟁의 전개 과정 알아보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 뒤에 여러 일들이 있었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과 소련이 나누어서 신탁 통치를 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생긴 것이 38선이었고 그 이후에 의견이 계속 모아지지 않아서 결국은 남한에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죠. 남한에서는 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국회의원 선출하고 그 국회의원 선출된 그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한다고 했었죠.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국회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일단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이 되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남북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떨까? 생각이 완전 다르니까 자꾸 다툼이 있었겠죠. 지금 이쪽에 38선이 이제 있는데요. 38선, 여기가 38선인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빠듯한 게 아니라 이렇게 꾸불꾸불 38선이 있죠. 근데 그 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졌어요. 끊임없이. 이 부분에서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1950년 6월 25일 이때가 뭐 새벽 4시라고 하네요. 새벽 4시. 그리고 요일로는 일요일이에요. 어때? 일요일 새벽 4시. 다들 정말 평화롭게 자고 있을 시간이죠. 아무 생각 안 하고 편안하게 자고 있을 시간이잖아. 그날 바로 북한의 기습적인 그런 남침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원래 이 38선 부근에서는 뭐 크고 작은 전투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북한군이 서울을 향해서 밀고 내려왔죠. 일단 상대방 지역의 그 수도를 얻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서울을 일단 향해서 내려왔어.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 서울이 북한군에 점령되게 됩니다. 며칠 만에? 서울이 바로 3일 만에 북한군에 점령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비도 없었고 막아내지 못했는가 알 수 있죠. 겨우 3일 만에 북한군에게 서울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우리는 계속 남으로 도망가는 거죠. 피난 가는 거죠. 그쵸? 서울을 잃어버렸으니까 계속 남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가다가 이제 이 부산 쪽으로 가게 됩니다. 부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가 뭐냐면요. 여기가 이쪽이 이제 낙동강 최후 전선입니다. 이게 뭐냐면 낙동강 유역으로 이제 마지막 우리가 더 이상 여기까지는 빼앗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총 모든 그 힘을 다 해가지고 막아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때는 이제 유엔군이 참전해서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돕게 됩니다. 유엔군 참전은 1950년 7월 17일 전쟁이 발생한 지 한 달 조금 못 돼서 이때 유엔군이 참전하게 돼요. 그리고 총사령관은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 총사령관은 여러분들 이름 알고 있을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총사령관이었어.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그 낙동강 최후 전선에서 더 이상은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막아낸 거죠. 여기까지 뺏기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너무 힘이 밀린단 말이야. 한번 수도를 빼앗기고 이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잘 해결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메가더 장군이 이걸 생각했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군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울 옆에 인천 쪽으로 기습 공격을 한다. 여기 인천 쪽으로 기습 공격을 하면 중간에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북한군의 그 기세를 꺾어 놓을 수도 있고, 우리가 빨리 수도를 다시 탈환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이 메가더 장군의 이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작전이죠.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그 유엔군이랑 반대가 심했단 말이야. 미군이랑. 근데 반대가 심했는데, 마지막에는 그 메가더 장군의 그 생각에 동의를 해서 허락을 하게 됐어요. 허락을 하게 되면서 이 작전이 바로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하면서 9월 28일에 서울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서울까지 돌아왔어.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었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가지고 여기를 다 장악을 해서 몰아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은 그 북한군이나 이제 군사들이 다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이때 이승만 정권은 이렇게 올라간 김에 우리가 이렇게 통일을 하자. 우리가 힘으로 이제 북한군을 몰아내고 그 북한군을 끝까지 기세로 압력을 가해서 우리가 이기면 통일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북진 통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유엔군은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많았어.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합류하게 되는데 올라갑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바로 여기 보이죠? 이 지역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북한군의 그 세력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 수 있죠. 아까 우리가 밀렸었던 것처럼. 자, 그럼 북한이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까?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 근데 우리가 여기 평양, 북한의 수도죠. 평양을 점령한 게 10월 20일. 10월 20일 평양을 점령합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25일 북한군이 안 되겠으니까 중국의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러면서 중국군이 개입해서 다시 밀고 내려옵니다. 다시 밀고 내려와. 이렇게 밀고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또 다시 중공군이 개입해서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중공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책에는 중국군이라 되어 있는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국 공산당 군대를 일컫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그 군인들을 그 줄임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공군이라고 합니다. 중공군이 개입을 해요. 그럼 다시 12월 10일 평양이 중공군 손으로 넘어가죠. 중공군에게 넘어감. 일단 수도를 북한의 수도를 다시 되찾았고, 그 다음에 1월 4일, 그 다음에죠. 1951년 1월 4일 서울이 다시 또 중공군과 북한군 그 손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그 1월 4일 날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후퇴해야 되죠. 서울이 넘어갔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점령을 했잖아. 그래서 후퇴를 합니다. 이때를 바로 1사 후퇴라고 해요. 물론 전쟁 중에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1사 후퇴 때는 1월 4일이면 겨울이에요. 겨울에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우리 백성들, 국민들이 많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 1951년 3월 5일에 다시 서울을 되찾습니다. 되찾았다가 다시 또 뺏겼다가 또 다시 또 되찾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어디서 싸움이 계속 이어지냐? 그 처음에 그 38선 있죠. 이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계속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결국은 우리 처음에 나눠졌던 그 선으로 되돌아온 거야. 다시 최초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남한과 북한, 그리고 남한에는 유엔군, 대부분 좀 미군들이 많았죠. 미군들. 그리고 북한은 중공군. 이렇게 해서 계속 끊임없이 싸우게 된 거죠. 1954년 7월 27일 휴전이 되기까지, 이때가 휴전인데 휴전 되기까지 끊임없이 싸우게 된 거죠. 자, 이러면서 이런 싸움이 어땠겠어요? 계속해서 피해만 커지고 해결도 안 되고 그랬겠죠. 그러다 결국은 너무 피해가 크고 해결이 안 나는구나 하고는 결국 휴전을 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6.25 전쟁의 전개 과정 알아봤습니다. 일제강점기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네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해 두고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만나서 이 전개 과정에 대해서 모든별로 얘기해보고 또 그 피해, 어떤 피해가 있었나, 6.25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그 상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